최지성 비서실장이 이를테면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수발을 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장충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밤의 국정원장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몰렸다고 아니 정보 보고도 했더만 그 얘기 좀 읽어줘봐요.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 이헌수. 이 기조실장 아시잖아요. 그 안진걸 처장님. 근데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르거든. 국정원의 사실상 넘버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대추 오히려 1차장, 2차장, 3차장보다 국정원장과 거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거의 직거래를 하는. 예.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현수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기조실장으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가까운 분이 가가지고 국정원장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라 이런 특명을 받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조실장은 이제 MB 때였나요? 박근혜 때였나요? 그 장충기한테 문자 보낸 사람. 2013년, 17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때인데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이잖아요, 사실상. 이분이 보낸 문자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 자 하나는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읽어줘요. 엘리엇에 대한 이건 좀 내용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지만 할게요. 엘리엇에 대한 그 파악한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하고 저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반대했던 엘리엇 회사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 몇 년도예요? 그게 2014년도 시기는 2015년. 그러니까 문자의 시기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데 뭐 보면 엘리엇은 이런 회사고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고 한국 관련 내용은 홍콩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 상황이 좀 통제돼 가지고 좀 더 알아보겠다.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아니고 삼성 장충기 사장한테 국정원 기조실장이요? 네. 야 진짜 이런 썩을. 그런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감사 인사를 표하는데 뭐냐면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자료가 다시 또 국정원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인지는 삼성도 정보력이 빵빵하니까 막강하니까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국가 기밀을 빼내서 주고 삼성은 이걸 이용해라. 네. 거기에 또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점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 전자와 관련해 협력업체 민원사항은 메일로 전송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청탁을 민원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청탁 내용을 이렇게 보내놨다라는 그런 것이고 우수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긍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탁을 했네. 그러니까 서로 청탁을 주고받은 건데 김영란법 제정 이후이면 다 수사 대상이 되고. 아니요. 김영란법 제정 이전이에요. 제정 이전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밀 누설이나 직권남용이 분명히 이게 관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이 국가 기밀 누설 이런 걸 갖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그다음 확인이 필요한 사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썼어요 시사인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까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들의 또 반론도 들어야 되고 그 뒤에 청탁이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건 이제 후속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부 떠는 보낸 그렇죠. 기자들이 이게 몇 명 그러니까 이게 몇 명만 이게 특정되면은 그러니까 몇 명이면 거기 그 작업까지 저희가 다 거쳐서 갔을 텐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왔는데 다른 데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오의 정치 시사 방송 정치쇼에서 삼성에 문자 보낸 언론인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너무 많아서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우지 않으셨으면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나 고재열 기자에게 혹은 시사인 문 앞에다가 갖다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요거는 좀 더 재밌어. 기사 쓰고 이건 재미없어. 조금 더 재밌는 걸 보내고 다시 보내줘. 언론인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보내시는 김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고백까지 해가지고 차면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고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고발하라고 아니 근데 보내지 왜냐하면 않겠다. 그게 자백이 되니까 일종의 정상찬의 것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짓이었다. 그 최근에 TV 드라마에서는 그분이 다 고백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렇게까지 밝혀졌다면 이런 불법 행위도 실제 발생됐는데 반성한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청하면 정상 참여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사람들이 이제 기대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대는 안 하는데 그럴 사람들이면 이렇게 문자 보냈겠어요? 문자까지 이렇게 다 공개가 된 마당에 분명히 여기에 여러 협잡과 이권이 개입했는데 그거라도 고백을 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언론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안을 건건이 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개인 비리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네. 삼성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가 그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부분을 다 건드리고 그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그 인사가 나기 한참 전에 삼성은 파악을 해서 그 파악을 해야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대충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놔두고 안 들면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놀라서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제 후임으로 5개월 전에 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되셨네요. 장 사장의 위력이 이렇게 막강하다. 곧 누가 당신 후임으로 갈 터이니 잘 챙겨라.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봉도사가 아니라 장도사네. 근데 그 현직도 설마 그때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은 그랬던 사람인데 됐어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를 그분이 하셨구만.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최순실이네. 최순실. 그렇죠, 봉도사님. 맞잖아요. 인사를 그분이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5개월 전에 곧 인사했을 거다. 그분이 5개월 전에 그분에게 안녕하세요로 인사했겠지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설계도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협력하는 일테면은 언론인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단순하게 조금만 어떤 그 과실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 일테면 산업부 고참 기자가 삼성 채널이 되면은 그분은 그 회사에서 승진하는 데 유리해요. 삼성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산업부장 자리, 그다음에 뒤에 뭐 편집국장이나 뭐 그 뒤에 자리가 보장되고 만약에 회사를 나가면 삼성의 자리가 있고. 예. 이게 삼성의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저 동문 선배가 이제 퇴임해요. 네. 연령이 다 됐어. 임원인데. 근데 승진을 해요? 예. 왜 승진을 했지? 정봉주 관리하라고. 저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하고 친한 게 왜 승진 요건이 되지? 그래서 진짜 요직으로 왔어요. 예. 그리고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해. 근데 좀 바빠갖고 선배님 바빠. 근데 그리고 막 내용은 관계없는 내용을 막 얘기를 해 전화로. 지금 생각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옆에 누가 있었든지 아니면 보고용으로 나하고 마치 무슨 아주 밀접한 관계로 대화가 되는 것처럼 관계없는 내용들 막 전화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초선 정봉주가 삼성의 저격수가 되는 것을 막으라고 임명을 하고 이제 그분이 평소에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정봉주님은 재벌 비판 많이 했잖아요. 아니 안 통한 거지, 안 통한. 그게 아니고 그때 바로 되자마자도 아니고 좀 있다가 교육위가 제가 교육위 소속이니까 그렇죠, 교육위가 막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 한번 나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삼성의 뭐 이런 걸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독특한 점은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일 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언론사 간부를 은퇴하면 고문이나 사회이사직을 줘요. 여기 이번에도 보면은 사회이사 어느 교수가 사회이사 달라고 예. 그 문자 보내잖아요. 서울경제 출신 그 이름? 분인데 실명 이분은 제가 이름 파악 못했지만 어쨌든 고재열. 염치불구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서울경제 간부를 마치고 초빙 교수를 하다가 그렇게 부탁을 한 사람이 있고요. 사회이사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거든. 이런 대기업 사회이사는 월 기본 삼성의 사회이사는 뭐 대기업 사회이사 일반 대기업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을 한 만큼 500 정도는 받나요? 더 받나요? 제가 그런 건 못 네, 그 정도 받아봐서 맞습니다. 500도 더 받지 예전에 않아요? 대우조선해양의 조전혁 전 의원이 뭐 연봉 1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 1억 안팎 연봉이 1억 안팎 조전혁 그 전교조 그 예. 명단 그 공개한 그 새누리당 의원님이 대우조선해양에 무슨 전문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이사 하면서 연봉을 1억 이상 받은 거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삼성에서는 사회이사 뭐 최소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 취업까지 챙겨주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업만 챙겨준 게 아니라 임채진 총장 그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취업 이후에 예. 보직 변경도 보직 변경까지. 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네. 인도에 발령 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잘 챙겨주고 딸아이도 이번 주- 인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인도로 가야 되고 딸도 인도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 자네가 잘 좀 챙겨줘서 그리고 더 재밌어 D가 토요일 날 만나세요. 토요일 날 골프 치러 가는 평소에 거죠. 얼마나 네. 밀접하게 했으면 그 정도 사이면요. 아니 그리고 하명하듯이 얘기하더라고. 예. 검찰총장이 그 정도 했으면 물론 현직은 아니었겠지만 당시에 그 정도였으면 평소에 얼마나 삼성의 일을 봐줬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후에 그런- 후배 검사들이 쫙 검찰에 그렇죠. 있으니 예. 거기다 우리는 엑스파일에서 이건 회장이 친히 새끼 검사들에게도 500에서 1000만원 챙겨준 것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간부는 누구 초임 검사라 새끼 네. 검사라 하지 말고 좀. 어쨌든 오늘 좀 우리 정치쇼답게 아주 신랄하고 저기 온색적으로. 그리고- 그다음 예. 거기도 보면 홍석조 고검장을 통해 가지고 예. 중간 간부들은 다 관리가 되어 있는데 예. 심지어 그게 우리 주장이 맞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기했던 예, 문제 제기했던 제기 삼성이 의혹들. 정관계를 완전히 주무르고 있다. 그리고 삼성의 밀정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예. 밀정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밀정입니다. 그렇죠 밀정이에요. 3호 구인님 그러면서 국민과 정의를 짓밟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샵1033 장문 50원 장문 100원 여기가 촛불 현장인 줄 알아? 자기가 계속 사회 올라. 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3592님 사회굴지 언론과 기업의 이런 청탁 문제 들으면 돈 없고 백 없는 국민들은 정말 힘 빠지고 멘붕 옵니다. 강경민님 청탁 싹 쓸어버려야 해요. 서민과 저소득층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이거 그 문제가 되지만 삼성 제품 안 사고 싶어요. 그 많은 돈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검버섯이 속게 만드는 거 아니야. 우리 미래의 아이들만큼 제발 평온하게 살게 해야죠. 8939님 안진걸 처장님 동창입니다. 인성고등학교를 빛낸 인물 안진걸 화이팅. 청탁은 안 할게요. 응원만 할게요. 아이고. 2904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인성이 됐으면 인성고등학교를 나왔겠어요. 예, 예. 참 언론인 고재열 기자님 있어 믿음이 가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참여정부 때 국회의원들 중에 네. 참여정부의 핵심 실세들 이분들이 삼성과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산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야. 그분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삼성 그 언저리에서 빌부터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저도 참여정부 때 내 실명 깎아요? 뼈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삼성 기사 삭제 사건에 항의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예. 어떤 그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청하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국회에 갔다가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겨서 한 명만 만나고 바로 회사로 복귀했는데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회 가서 지금 의원들 만나고 있다면서요. 제가 1시간 뒤에 한 명 만나는데 그 한 사람 명만 삼성 만났는데. 빨대기가 나왔네. 예. 실명. 노웅래입니다. 마포에 이분이 MBC 기자로 있을 때 삼성 출입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의원실밖에 안 갔다 왔는데 삼성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야, 전 개인적으로 그 노웅래원 좋아하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 뭐 뭐 지금부터 비서관이 열심히 알려줬겠죠. 하셔야죠. 비서관이 알려줬겠지. 뭐 아니 그거- 정봉주님도 실명 까기로 했잖아요. 누구요? 일부 실세들이 삼성이랑 거래했다면서요. 정봉주? 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 몇 년도예요? 그게 자, 근데 이거 2014년도죠. 시기는 정확히 2015 년. 그러니까 문자의 예. 시기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데 뭐 보면 엘리엇은 이런 회사고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고 한국 관련 내용은 홍콩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 상황이 좀 통제돼 가지고 좀 더 알아보겠다.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아니고 삼성 장충기 사장한테 보고한 거죠. 국정지도실장이요? 네. 야 진짜 이런 썩을. 그런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기조실장이 감사 인사를 표하는데 뭐냐면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자료가 다시 또 국정원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삼성도 정보력이 빵빵하니까 네. 막강하니까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국가 기밀을 빼내서 최지성 비서실장이 이를테면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수발을 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장충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밤의 국정원장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몰렸다고 아니 정보 보고도 했더만 그 얘기 좀 읽어줘봐요.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 이헌수. 이 기조실장 아시잖아요. 그 안진걸 처장님. 근데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르거든. 국정원의 사실상 넘버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대 예. 추 오히려 예.
1차장, 2차장, 국정원장이 3차장보다 국정원장과 거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거의 직거래를 하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그다음 확인이 필요한 사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썼어요, 시사인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까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들의 또 반론도 들어야 되고 그 뒤에 청탁이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건 이제 후속으로 가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기자분들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 아부 또는 예. 보낸 그렇죠. 기자들이 이게 몇 명, 그러니까 이게 몇 명만 이게 특정되면은 그러니까 몇 명이면 거기 그 작업까지 예. 저희가 다 거쳐서 갔을 텐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 왔는데 다른 데 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차는 먼저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정오의 정치 시사 방송 정치쇼에서 삼성에 문자 보낸 언론인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현수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기조실장으로 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가까운 분이 가가지고 국정원장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라 이런 특명을 받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조실장은 이제 MB 때였나요? 박근혜 때였나요? 그 장충기한테 문자 보낸 사람. 2013년 17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때인데 네.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이잖아요. 사실상. 이분이 보낸 문자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 자 하나는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읽어줘요. 엘리엇에 대한 이건 좀 내용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지만 할게요. 예. 엘리엇에 대한 그 파악한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하고 저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반대했던데. 반대했던 엘리엇 주고 네. 삼성은 받고. 이걸 이용해라. 네. 거기에 또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점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 전자와 관련해 협력업체 민원사항은 메일로 전송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탁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청탁을 민원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청탁 내용을 이렇게 보내놨다라는 그런 것이고 우수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긍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탁을 했으니까 서로 청탁을 주고받은 건데 네. 김영란법 제정 이후이면 다 수사 대상이 되고 아니 김영란법 제정 이전이에요. 제정 이전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밀 누설이나 직권남용이 분명히 이게 관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국가 기밀 누설 이런 거 갖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